저 남편, 내 남편, 그리고 보통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남편을 철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리고 남편이 부부간에는 눈치를 잘 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당연히 상대가 알 거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눈치 못 챘다고 또 더 화내죠. 근데 진짜 몰라요. 알려주면 되는데 또 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지. 그 뭐 옛날처럼 내 죄는 뇌가 알렸다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2강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이혼.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한 4, 5만 쌍 정도가 결혼합니다. 근데 1년에 이혼하는 그 이혼 커플은 약 한 12만 한 6천 쌍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한 14쌍 정도가 이혼해요. 그걸 분으로 따지니까 4분 정도에 한 쌍씩 이혼합니다. 너무 이혼이 많아졌어요. 한번 데펴주면 식는데도 죽는 날까지 식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냄비처럼 빨리 데펴주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그리고 작은 일도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옛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옛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예전엔 이혼이 굉장히 작았는데 어떤 지혜를 줬나. 그 결혼할 때 신혼부부한테 혼수감으로 삼배를 넣어줬어요. 삼배 그 수위 만드는 삼배. 그 지금은 생각하면 무슨 불길하게 이 꽃 같은 세댁한테 삼배를 넣어주느냐. 그 넣어주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신부들은 옷을 다 자기네들이 지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빨대도 지금처럼 세탁기가 아니고 옛날에 옷은 다 뜯었어요. 뜯어서 빨아서 다듬이질해서 풀 매겨서 다시 또 꼬매고 동정 달고 그랬어요. 굉장히 일이 많았죠, 옛날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도 뜨거운 물 찬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가에 가거나 그 기르고 데피고 그 독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부부 생활을 했죠. 근데 삼배를 넣어준 거는 옷을 그렇게 다 질 줄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꼬마 신랑이 좀 커서 이제 커지면 수의를 집니다. 그 신혼의 신부가 수의를 만들어요. 남편 수의를. 그래서 그 수의를 만들어서 장롱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수의를 지면서 저 남편, 내 남편. 그리고 보통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남편을 철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리고 남편이 부부간에는 눈치를 잘 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당연히 상대가 알 거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눈치 못 챘다고 또 더 화내죠. 근데 진짜 몰라요. 알려주면 되는데 또 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지. 그 뭐 옛날처럼 내 죄는 뇌가 알렸다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수의를 지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철 모르는 남편, 눈치도 못 채는 남편은 내가 나중에 먼 훗날 세상을 떠나면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고 이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신혼 때 지은 수의를 입혀서 내 품에서 돌아가면 수의를 입혀서 산소자리를 만들고 그 산소를 다 산역을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러면 내 아내의 역할이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내 며느리 역할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초입에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바람 좀 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철 모르는 남편이 저러지만 내 품에서 죽을 텐데 철 모르는 남편이 이제 철 들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혼이 많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냥 애기들 너희 둘은 결혼해라 양가 부모님들이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채 결혼해서 평생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도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는 그 부부 싸움을 해갖고 남편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꼭 떠나면 그 요만한 보따리는 꼭 하나 들고 떠나요. 그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들고 그 친정에 가요. 그럼 친정에 가면 친정 어머니는 뭐 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출가 외인이다, 뭐 여필 종부다 그래서 쫓아버려요. 그 쫓아버리면 꼭 또 눈이 내려요. 그 영화에서. 눈 내리는데 또 가요. 가다가 쓰러져갖고 그 쓰러진 데 눈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가는 방향이 친정이 아니고 시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조차도 아내는 출가 외인이고 이 시집에서 뭐 흔히 말로 시집에서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부부싸움 같은 게 없었겠어요. 그 부부싸움 하면 집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제 친정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것도 저 있는 데서 보란 듯이. 근데 친정 장모님이 오시면 장인어른도 그 저 집사람만 혼내줘요. 그러고 잘못은 제가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부싸움을 하면 가서 딸을 혼내주면은 사위가 이 문제가 없는데 요새는 그 부모님들이 돈 많이 주잖아요. 요새는 잘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주는 곳에 간섭이 가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딸을 이렇게. 그러니까 딸 편을 들고 사위를 혼내주니까 이제 더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여튼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데 요새는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가? 가 하도 많으니까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한 자녀 낳기 운동 한번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난 한 자녀들이 집안에서 버는 돈의 60-70%를 걔네들이 써요. 아주 풍족하게 자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의 황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소황제라고 그래요. 소황제처럼 키우니까 얘네들은 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애들처럼,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 비바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비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그 객관적인 크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주관적 크기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눈 멀고 귀 멀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로 태어났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본인은 그 고난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극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고생이 공부를 하다가 1등만 하는데 수학 문제 하나를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서 2등을 했어요. 2등 됐다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크기가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의 주관적 생각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바뀌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기도 열심히 하면 바뀌어져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다가 탈진을 했어요. 거의 여름에. 대피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놓고 자는데
너무 덥고 탈진해서 잠은 들지 못하는데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은 열 힘은 없고, 근데 마침 발 밑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으로 발을 깼어요. 근데 쨍그랑 깨는 소리가 나고 바람이 거기서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창문이 없어요. 거기 찬장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 찬장. 근데 유리 찬장을 발로 차서 깼는데 본인은 그걸 창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바람이 들어왔겠어요? 생각으로 바람을 들어오게 하니까 바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커도 내 남편이 사업에서 망했다, 빚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된다, 이건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지 못한다, 이제 방법은 우리 다 같이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거는 결국 객관적 고난의 크기를 더 크게 봐서 그래요. 근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어. 내 남편이 아주 건강하고 병도 안 들어서 병도 안 들고, 그리고 빚이 많다고 그래도 상대가 빚 안 갚는다고 죽일 거예요?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갚을 테니까 네가 날 좀 더 도와다오.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하면 거기서 살 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 고난은 주관적 크기가 결국 모든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좌절하고, 그리고 아주 좌절이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판을 할 때 무죄인데 그 무죄를 밝힐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의 사건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1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뭐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항소심을 절 찾아와서 맡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기록상 유죄예요. 증거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기댈 데가 없어서 기도를 했죠. 계속. 근데 기도를 할 때 다시 기록을 보니까 기록을 통해서 나오는 증거가 불꽃놀이 할 때 폭포수처럼, 불꽃놀이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무죄가 됐고, 그래서 그 무죄된 게 드라마 죄와 벌로도 막 상영이 됐고, 근데 결국은 두드리면 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들은 닫힌 문만을 바라보고 사실은 다른 문이 있는데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고 다른 문 안 보는 거예요. 다른 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속에 침잠되면 결국 철없는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강의 들으셨죠? 네? 삼배를 짓는 신혼부부의 생각으로 내 저 장롱 속에는 저 철 모르는 남편의 수의옷이 들어있다. 내가 저거 입혀서 저 북망상천에 보내고 거기 꽃 다 심어주고 그래야 내 역할이 끝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이 풀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도라브라방처럼 딱 기다려요. 남편이 바람을 피건 말건. 네가 바람 펴? 그럼 나도 피지. 재산분할 알파고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알파가 제일 첫 글자 A예요. 그 A이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 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새 그 여자 고등학교 말고 남녀공학 가면 학생회장이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MT 가잖아요. 그럼 MT 2박 3일로 가면 이제 남학생들이 MT 계획 딱 짜요.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가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 2박 3일 어떻게 가냐 그랬죠. 요새는 거꾸로 여학생들이 짜요. 그것도 2박 3일로 가자고 남학생한테. 그만큼 요새는 그 알파골들 여성들이 그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해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고 경제적 지위, 경제적 자립 능력 이런 게 생기니까 회사에도 이 직원, 후배 직원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거, 성희롱도 남자 피해자도 있어요. 요새는 미스 킴 아주 오늘 섹시해 그러고 히프를 탁 치고 간다든지, 그러면 남자 피해자는 피해가 더 커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런 피해를 받으면 누구한테 호소라도 하잖아요. 남자가 누구한테 호소하면 대본에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 피해를 인식을 안 해줘요. 그럴 정도로 알파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알파걸들은 남편을 삼배를 보고 이런 생각 안 해요. 딱 보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리고 말대꾸 잘못하면 말싸움 하다 보면 이제 큰 싸움 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알파걸들 뭐 치약 같은 것도 잘 짜라고 그러는 게, 치약 뭐 끝에서부터 짜죠 보통. 근데 남자는 가운데서부터 짤 수 있거든요. 이제 편하니까 그냥 양이 많잖아요. 끝에는 두꺼우니까 가운데서 좀 쭉 나오니까.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제 부인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서로 뭐 다툼이 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짜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짜면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또 알파걸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도대체가 엄벙덤벙하고 하는 일이 다 그래. 그리고 당신네 집 식구들은 내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 치약 짜는 게 이제 엉뚱한 걸로 막 가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친정 뭐 처가 시댁까지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화가 나서 집 나가잖아요. 집을 나가면 찾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가 가면 어디를 가, 이제 며칠 있다 들어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도 한번 집 나갔어요. 근데 집 나가면 예전에 이제 나가봐야 처갓집에서 막 혼내주니까 기껏 가봐야 찜질방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잘 가는 찜질방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알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을 이제 별거 한다 막 화가 난다고 옆방 안방으로 이불 갖고 들어가면 그 방을 계속 두드려야지. 네? 그리고 두드렸다가 안 닿으면 그 앞에 이불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자고 있는 모습을 봐야 이게 풀리죠. 사실은 부부지간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이혼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예전에는 그 다 돌 하루방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돌 하루방처럼 딱 기다려요. 남편이 바람을 피건 말건. 그리고 심지어는 한 3, 4년 만에 어디 갔다가 들어와도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나갔다 들어온 신랑처럼 밥 해주고 그대로 해주고 그랬어요.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들한테. 그러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우선 지금은 개구리형이에요. 1970년대부터는 개구리형이라고 보면은 이 핵가족화가 되니까 네가 바람 펴? 그럼 나도 피지. 그 바로 이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되니까 이때는 전자계산기, 부부관계의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결혼을 하고 재산이 뭔지 확인한 후에 이거 재산 분할 받을 거 생각하고 해야 되지, 계산기 두드리는 전자계산기형으로 바뀌어요. 무섭죠. 부부지간이지만 이제 상대가 아니고 적이 되죠. 도라하루방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90년대는 가족이 이제 완전히 파편화가 되니까 양궁식으로 무조건 화살 쏘듯이 이혼 소송부터 하는 거예요. 화살 팍 쏴버리고 갈라서자 딱 계산할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갈라서도 또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 알파걸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신오뚜기형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러졌다 일어나서 이혼해서 자립하라 해요. 아니면 이 잘못된 분하고 잘 협의해서 가정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신오뚜기형이 제일 좋죠. 이혼해서 자립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잘 살거나.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독수리형이 있어요. 이게 계속 매가 돼서 위에서 계속 그 먹이를 노리듯이 그 시간을 가요. 퇴직금이 나올 때쯤 때까지 쫙 노리다가 퇴직금이 나오면 쫙 내려가니까 남편은 눈치가 없어갖고 갑자기 내가 왜 이혼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가 뭐를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진짜 독수리한테. 그리고 이 부인은 이혼을 해도 황혼이혼이 돼도 황혼이혼이 되면 부인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서 황혼이혼에서 받은 재산 분할로 잘 사는 법 이런 게 이제 잡지에 나와요. 뭐 양품점을 한다든지 무슨 뭐 화원을 꽃집을 해서 젊은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퇴직을 하면 집에서 갑자기 뭐 점심도 뭐 해와라 무슨 뭐 리모컨도 뺏기지 막 이러니까 혼자서 완전히 다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편은 평소부터 항시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 항시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같이 다니는 게 익숙해지면 떨어지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에 대한 노후 대책은 평소에 좀 잘 같이 다녀야 그런 노후 대책이 되는데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황혼이혼에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그 징조가 약간 보여요. 그래서 그 징조는 이 천둥번개가 잦으면 결국은 비가 오죠. 네. 천둥번개 같은 징조가 집안에서 갑자기 곰국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징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곰국이라도 끓여놓고 이거 이제 세끼 이걸로 해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들통으로 끓이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한참 나가겠다는. 에? 그러면 빨리 그 상대의 기색을 살펴서 그 기색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본인도 곰국 냄새를 풍기면서 남편한테 그걸 알려주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신오뚜기 형처럼 잘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돌하루방 형처럼 지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혼은 정말 살다 보면 아유 정말 그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이혼도 꿈을 꾸죠. 이혼은 꿈으로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꿈으로 그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혼한다고 새로운 세상이 딱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래 같이 산 분하고 살 때가 그 인맥하며 그 많은 세월 그 정 그걸 가지고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돌하루방 형처럼 또는 신오뚜기 형 중 쓰러져도 일어나서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신오뚜기 형으로 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